지금 이집트 여행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집트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 좀 영상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차근차근 올리고 정말 할 얘기도 많고 재미난 일도 많았던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인도 여행기를 추가로 올립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중국, 일본 답사는 이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공부의 연장이죠. 여러 번 다녀왔는데 여기권을 벗어나서 더 멀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세계로 좀 나가보자. 간신히 최소 기종 7명을 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 일본은 전공과 너무 관련이 깊어서 여행이 아니라 돌아오면 꼭 무슨 책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인도를 간다고 해도 뭐 리조트 이런 데는 안 가고 다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만 갑니다. 그래도 이런 기대를 했죠. 인도는 책 속에 들어갔다 오는 전공 이런 데는 아니지 않냐. 그냥 상식과 견문을 넓힌다는 마음으로 상큼하게 다녀오자.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떠났습니다. 그때 총무 역할을 해줬던 워킹 딕셔너리 김태한 선생이 일정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줬습니다. 덕분에 우리 여행이 한 2배는 밀도 있어졌어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짜도 원래 우리 일정이 항상 무섭게 빡빡한데 김태한 선생까지 가세하니까 정말 무섭게 빡빡해졌습니다. 보고 싶은 것 많고 돈과 시간은 없고 일단 시작부터 역방향이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델리에서 시작해서 뭄바이로 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저렇게 따져보다가 반대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뭄바이에 도착하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와, 매연도 그런 매연은 처음 겪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해졌다는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더 심해질 수 있는지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시커먼 공항 앞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가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죠. 이제 사람들은 점점 가이드들 만나서 흩어지니까 광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우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보이잖아요. 일반 여행 같으면 숙소가 어딘지 아니까 그쪽으로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때 숙소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역방향으로 하는 바람에 가이드분이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인도 항공이 또 연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스산한 광장에서 1시간 이상 콜록콜록하며 덜덜 떨다가 간신히 가이드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하필이 그날 인도에 무슨 연휴인가 뭐 그렇대요. 축제인가?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좀 평범한 데서 주무셔야 됩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갔죠. 와, 이게 인도가 대도시도 치안이 좀 그래가지고 숙소나 식당이 경계가 엄청납니다. 그 숙소는 딱 모텔 같은 곳인데 들어갈 때부터 전기문 탁 열렸다가 닫혔다 이러면서 갔고 숙소는 방에 창문도 없고 샤워실에는 수도꼭지에 바가지 딱 놓인 양동이 하나 있고 침대는 군용담요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식사는 문 아래 조그만 구멍으로 손이 쏙 들어오면서 접시 하나 들어오는데 계란 프라이하고 빵 한 조각 있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완전 교도소.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얼떨결에 당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교도소 체험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다 그때 가난한 역사학자들이라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뭐 그럼 어때? 재밌어 죽겠다고 깔깔 웃으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중에서 최연장자였던 이 교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고 참 우아하신 분인데 이게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이분이 더 웃으시고 우리가 긴장할까봐 더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하여간 덕분에 여행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코스를 맡아준 여행사가 인도소풍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제가 이게 처음부터 사고 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행사 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여행 동안 우리는 진짜 불만 없었습니다. 우리 일정이 여행사 입장에서는 진짜 몰상식한 수준이었어요. 가는데도 정말 평소에 안 가던 데 가고 12박 일정 중에 야간 열차만 3번을 탔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분이나 회사에서 불평 없이 다 도와주면서 잘해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늘 가던 데가 아니고 이렇게 가면 숙소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탓이죠. 아무튼 최근에 소식 들어보니까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회사가 커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가장 재밌었던 여행 어디냐? 인도. 가장 얻는 게 많았던 여행이 어디냐? 인도. 그러나 절대로 다시는 안 간다는 곳이 인도. 제가 한 번 더 가보려고 여러 번 꼬셔봤는데 절대 안 간다고 하네. 감동과 추억만 간직하고 살겠답니다. 하여간 그 감동과 추억만 간직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 인도 여행 회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후에 인도 여행기를 출간했습니다.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 소개 못한 사진들 모아서 영상으로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간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당연히 지금 기억 안 나고 또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뭄바이에서 첫 방문지는 뭄바이 앞바다에 있는 엘레판트 코끼리 섬입니다. 배를 타고 꽤 갑니다. 한 2시간 갔던 것 같은데 여길 가나마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왕복 시간 감안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어딜 가든 답사, 공부에만 매이는 거다. 작년에 경주 답사 갔던 거 봐라. 그냥 놀러 가자고 시작해 놓고서 그 답사병을 못 참아가지고 하루에 18군데로 돌았다. 우리 답사 역사상 최악의 강행군이었다. 우리가 입어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첫 코스는 무조건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냥 바다에 가서 물멍 때려. 우리가 이런 거 좀 배우고 연습해야 돼. 이렇게 꼬셔서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인도 앞바다가 이 우리 바다처럼 상큼하지가 않습니다. 매연투성이고 원래 습하고 더운 지역이라서 시야가 뿌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수양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가이드분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 뿌연 바다를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흥분해갖고 돌아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게 나이가 50대가 돼서 이제서 여기에 오니까 정말 벅차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역사학자들이라고 하니까 그 가이드분도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자기가 모르는 뭔가 있나. 또 그 뿌연 바다 한복판에서 감동입니다 하고 막 몸을 떨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던 반가 봐요. 여기 뭔가 있나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곳인데 제가 코웨이 게임 대항해 시대 팬이거든요. 그 게임을 일단 인도 캘커타, 지금 뭄바이죠. 그땐 캘커타까지 와야 이게 게임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초반에 그냥 고생하면서 어떻게든지 캘커타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와야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 진짜 하는데 드디어 이게 진짜 캘커타에 와보니까 이게 감개무량합니다. 그때 가이드분의 표정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제 바로 옆에 있던 우리 선생님들 완전 당했다 쏘갔다 하는 표정인데 아마 다른 팀하고 이렇게 갔으면 바다에 던졌을 거야. 조금 위험해 보여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럴 땐 제가 좀 진짜 뻔뻔합니다. 대항해 시대 온라인, 그때 유행하던 게 대항해 시대 온라인인데 대항해 시대 온라인에서 캘커타에 와야 되는데 캘커타까지 오면 이게 또 해적 때문에 고생해요. 근데 게임에서 너무 심하게 해적이 출몰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 여기가 지금도 해적이 극성이에요. 저기 봐, 배들 봐. 갑판에 철조망 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해적이 많은 이유를 쫙 설명했습니다. 항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쫙쫙 어쩌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좌우간 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얘기를 해주면 쏘갔다 싶다가도 갑자기 눈이 번쩍 뜹니다. 이렇게 미끼를 물었지. 순식간에 또 오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근데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여기 진짜 그 당시에 소말리아 해적, 뺨치게 해적들 설치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가 인도의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던 군함도 지나가고 정말 딴 데서 넘어올 수 없는 정말 인도스러운
콘크리트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위기는 모면했는데 엘리펀트 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섬 모양을 보니까 이게 뭔가 있어 같지가 않네. 피같이 아까운 일정에 하루를 다 쏟았는데 이게 내려서 이게 쏘갔다, 당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죽을 때까지 씹힐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왔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펀트 섬이 나쁘진 않습니다. 인상적인 조각, 동굴 사원. 근데 마지막 코스였다면 좀 싱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앞으로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첫 코스라서 진짜로 감동하고 더 흥분됐던 것 같아요. 요것만 봐도 정말 딴 데서 볼 수 없는 신기했거든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됐는데 우리 팀이 다 멍 때리며 시간 보내는 거 극도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게 병이라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들 탓을 하면서 지루하고 멍멍해도 꼭 참으면서 수영한다 생각하고 참으면서 버티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첫날에 절반 일정은 마쳤습니다. 오후 코스는 지금도 인도 최고의 그룹이죠. 타타 그룹의 전설이자 자존심이 걸린 타지마할 호텔. 타지마할 호텔은 유명한 인디아 게이트라는 부두에 있는 개선문 비슷한 거 앞에 있는데 이 호텔을 세우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저 뒤에 바다를 조망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타타 그룹 회장이 그 호텔에 약속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국인 경비원이 인도인이라고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회장님이 그 호텔 앞에 웅장한 타지마할 호텔을 지어서 바다 조망 호텔을 뒷골목 호텔로 바꿔버렸죠. 저렇게 넓고 길게 지은 이유가 이게 시야가 사선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시야를 완벽하게 막아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쫙 길게 지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타타가 입장을 거부당했던 호텔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보러 갔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딱 비즈니스 호텔 같아요. 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정말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감히 나를 내쫓아? 전화 걸어. 야, 저거 당장 사. 그리고 부수고 카페만 들어버려. 이런 방법을 하면 돈이 많다는 거는 알려지지만 사람 쪼잔해 보이잖아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준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 에피가 뭐 싫어하라고 해도 솔직히 타지마할 호텔이 복수를 위해서만 지었겠어요. 뭄바이 해변 최고 자리에 랜드마크를 지은 거죠. 당시 뭄바이는 인도 최대의 도시고 수도나 마찬가지였고 영국의 식민지의 중심지인데 이런 곳에 영국인도 못 짓는 거대한 랜드마크를 인도인이 지었다. 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 뭄바이에서 시작하길 잘했다. 이후의 방문지, 거대한 유적들을 생각하면 인도라는 정말 낯설고 개성 강하고 정말 독특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워밍업으로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비하고 웃을 일도 많았던 인도여행. 다음 코스는 엘리펀트 섬의 100배의 속구를 품은 엘로라로 가보겠습니다.